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25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와 마주합니다. 진실과 마주합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진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분열된 국민이 통합될 수도 있고 더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있을 그의 최후 진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 앞에 The buck stops here, The buck stops here라고 영어로 쓰여진 팻말을 놓고 일을 해왔습니다. The buck stops here는 해리 S.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책상에 놓여 있었던 유명한 문장입니다. 그 뜻은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입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서 끝난다. 그 정신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6월 25일 딘 애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김일성의 남침 보고를 받자마자 그 개자식들을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참전을 결단했던 사람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지키라는 명령을 미군에 하여 그 결과로서 약 5만 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약 10만 명이 다친 그 위대한 결단을 한 트루먼 대통령의 The buck stops here 정신, 모든 책임은 나에게서 끝난다는 이 명문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일반적인 관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존의 논조를 유지할 것이다는 겁니다. 즉 계엄령 선포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야당의 폭주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자꾸 나를 괴롭히는데 그것은 구름 위에 뜬 달 그림자와 마찬가지다. 이런 식의 취지를 계속 설명하고 끝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참으로 인간적 비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역사 앞에서, 진실 앞에서, 그리고 국민 앞에서 순수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나라도 편안해지고 본인의 운명도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애국심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이기심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연설 내용이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언론이 이런 이야기 해달라 저런 이야기 해달라고 주문을 하는데 지금쯤 아마 연설문은 다 썼을 것입니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언론의 바람, 좌우를 가리지 않고 공통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한다는 말을 해야 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승복한다는 말을 해야 된다. 는 주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그렇고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무시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전적 구도로 갈 수가 있다는 걱정 때문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성적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하야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The buck stops here 정신으로 돌아가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부하들은 선처를 바라고 그런 뜻에서 그만두겠다, 하야하겠다 라는 결단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게 자신도 살리고 국민의힘도 살리고 보수층도 살리고 나라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이성적 판단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지만은 감정적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온 주장을 되풀이할 것이고 그 주장은 이번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거의 다 부정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에서 국회뿐만 아니라 선관위를 습격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를 습격한 이유가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그래서 국회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 의원들이 장악한 범죄자의 소굴이다. 반국가 세력이다. 이걸 척결하겠다 하는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서 서버 탈취를 시도했다. 이것은 변명 불가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가 그 지시를 김용현 장관에게 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령을 펴면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낼 수 있다라는 무식을 드러냈습니다. 계엄령 하에서도 선관위와 국회는 헌법상 독립기구이므로 군대를 보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승복하겠다는 말 다음에 꼭 해야 될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없었다. 한국의 선거는 그동안 공정하게 관리되었음을 이번 헌법재판소 심리에 참석해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되었다. 내가 이거는 잘못했다. 나를 믿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거두어 주기 바란다 하는 결자해지의 말은 꼭 나와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을 지르고 온 나라에 망령이 넘쳐나고 그 결과로서 유권자의 약 1,500만 명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속고 있고 그들의 행동이 파괴적이고 폐륜적이고 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만 질러놓고 불을 끄지도 않고 나가버린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77년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으로부터 시작된 지난 77년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근대화를 하고 민주화를 하고 이제 자유통일을 바라보고 있는 언덕의 마루에 지금 서 있는 기분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물리치고 2,500만 북한 동포를 구출하여 한반도 전체를 자유통일하여 인류국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됨으로써 역사의 시계 바늘이 한 50년 뒤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만하면은 살 만큼 산 사람입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것이냐 아니면 오늘의 감동적인 연설을 통해서 재판도 불구속으로 받고 그의 부하
것들에 대한 이 법의 심판도 상당히 좀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국민들의 분열을 봉합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직하고 역사에 정직하고, 그리고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대 국민국가는 사실과 법치에 기반해서 움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사실을 부정하고 법치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이 이상 더 나가면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면은 그는 대한민국을 분단시킨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 대한민국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좋은 방향으로 서여진 시간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